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외롭고 더 지치는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알림 속에서 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이 문장,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연이어 터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처음엔 막 가슴 아파하다가도 어느새 무감각해진 나 자신을 발견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과도한 연결이 낳은 역설적인 단절입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던 이 현상을 한번 명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바로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연결이 많아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500억. 이게 몇 년 전에 예측됐던 인터넷 연결 기기 숫자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더 많겠죠. 전 세계 인구보다 몇 배나 많은 이 기기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그물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연결망이 우리에게 던지는 구체적인 도전 과제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생각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사회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둘이 만나서 증폭되면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번지는 거죠. 먼저 우리 개인 차원부터 한번 볼까요? 알고리즘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면서 우리의 생각, 즉 확증 편향을 더 강하게 만들죠. 정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뭐가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엔 중요한 정보에도 무감각해지는 정보 필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넓게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우리의 자율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속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을 미묘하게 조종하고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작은 문제 하나가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들이 다 합쳐져서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죠. 정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뭉치면서 사회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터진 문제가 순식간에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이 현실에선 대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까요? 아주 극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한국에서 있었던 계엄령 선포 논란은요, 방금 말씀드린 개개인의 확증 편향, 예측 불가능한 상황 전개, 그리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한데 얽혀서 폭발할 수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아, 그럼 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 이 해답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이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혼돈을 해결할 열쇠?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더 정교한 알고리즘? 아니면 더 빠른 네트워크?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전혀 다른 곳을 봐야 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이 2500년 전의 고대지에 바로 도가 철학에 있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지혜의 책을 펼친다니 정말 매력적인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아니, 그럼 이 오래된 사상이 대체 어떻게 우리의 스크롤하는 손가락을 멈추게 하고 또 분열된 사회에 다리를 놓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겪는 문제의 각 단계마다 딱 맞는 도가 철학의 지혜를 연결시키는 거죠. 개인의 확증 편향 문제는 사물의 본질을 보려는 도로,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는 연결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로,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분열은 억지로 하지 않음을 추구하는 무위자연의 태도로 그 해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도입니다. 도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뉴스 제목이나 막 쏟아지는 댓글들 속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잠깐,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 뭐지? 이렇게 묻는 태도. 바로 이게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서 근원을 보려는 노력이야말로 확증 편향을 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입니다. 기는 연결의 논리 혹은 시스템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다음 영상을 딱 추천하는지, 특정 소문이 SNS에서 어떻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바로 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시스템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혜,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무의는 말 그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모든 알림에 즉시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을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두는 것입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가는 시간인 거죠. 이게 어쩌면 디지털 번아웃과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천적인 방법일지도 몰라요. 자, 이제 이 모든 지혜를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로 딱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면 기술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폰, SNS, 알고리즘, 이게 전부 다 그 통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기술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얻으려는 물고기는 뭐지? 혹시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통발인 스크롤과 알림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통발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는 디지털 생활을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디지털 생활에서 무엇이 진짜 물고기이고 무엇이 그저 통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초연결 시대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